저는 네 가지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기술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이 굉장히 초장기적인 성장 정책을 내놨거든요. 이거는 성과가 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시 부양 정책이라는 제2의 성장 엔진 정책을 이제 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착시 효과가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시는 뭐 6천선을 돌파하고 이러지만은 지금 삼중위기 속에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가게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극단적인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장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 경기 부양입니다. 이 지금 건설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을 깔아먹는 이런 요소인데, 이 부동산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이 가격 급등을 무서워해서 이 건설 경기 전체를 부양하는 이 노력은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는 게 관광산업 진흥 전략입니다. 이거는 일본과 옆나라 중국이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정책인데, 우리 국회도 이 정책에 눈을 뜨고 저는 이 정책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부양하는 이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수 관광을 부양하기 위해서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반값 이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5월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반값 여행, 내수 반값 여행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수 관광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 인바운드 관광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침 이 정부가 5국 3특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국 3특 전략의 지역 관광을 장착하게 되면은 내수 소비를 증자하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장률이 확실하게 반등하지 않으면은 저는 하반기에 제2축연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0.8% 경제 성장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에 의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올해 1%대 경제 성장률은요, 이 정부의 첫 경제 성장 성적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1%에 두면은 안 되고요. 반드시 제2의 제3의 그 정책을 취해서라도 어떻게든 2%대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력 성장 엔진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 개방형 통상국가에서는 수출입니다. 수출이 최고의 성장 엔진이고 이게 가장 주력 엔진인데요. 이 엔진을 보면은 전 세계 수출 시장의 변화가 생각보다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시장이 변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 정책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인도와 베트남을 순방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보면은요, 글로벌 초코 포인트들이 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석유 이 LNG 위기도 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저는 글로벌 사우스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을 했습니다만은 가을에는 이 중남미 이 순방도 함께 하면서 조속히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저는 완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노스입니다. 이 글로벌 노스는 이제 글로벌 미들 파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평양 벨트에는 이제 축약해서 작스라고 합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이 연대를 하는 태평양 연대 벨트도 구축해야 되고요. 유라시아 벨트에서는 뭐 구피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만은 유라시아 이제 EU 국가들하고의 이 미들 파워 벨트를 함께 연대를 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선진 수출 시장을 여는 이런 노력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비전투 국가 중에 중동에 있어서 비전투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측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고물가와 고금리, 저환율에 3중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내면서 누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직면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마침 이번 중동 전쟁의 그 명칭이 에픽 퓨리라고 하더라고요.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데 저는 뭐가 장대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중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분노에 저는 휩싸여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 최종근 교수님께서 이 1, 2, 3, 4기 민주정부는 항상 위기 속에 이렇게 출범하고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정부였지만은 하나같이 위기를 기회로 돌파한 그런 성과가 있는 그런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중 위기를 겪는 이재명 정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3중의 대응 전략을 활용해서 이 위기를 진정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는 민주당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과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